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아마 될 거고요. 자,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가 거의 반이 지나가고요. 이제 여름도 다 가고 9월달이 왔는데요. 벌써 9월달도 중간은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매번 9월달이 되면 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를 매년 드리게 돼요. 올해도 국세청에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내보낸 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지가 날라오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합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과세 특례가 있어서 연말에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9월 달에 합산을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특례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신고 혹은 신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과세 특례에 해당이 되면 이제 신청하세요.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서는 신청을 했다 그러면 뭐 작년이 됐던 이렇게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게 계속 적용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청이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간은 뭐 9월 하순까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이 되니까 뭐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기존에 신고나 신청한 상태에서 변동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변동 생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이나 신고를 9월 달에 해야 되느냐,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합산 배제나 혹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나 혹은 세율 적용 특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봐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합산 배제 신고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부동산을 합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대상은 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임대주택이고요. 이거 등록 임대주택이죠. 그 다음에 4, 5년 주택 등이 있고 그리고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요거는 국세청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4, 5년 주택이나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실제 임대하고 있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준일은 뭐 아시다시피 6월 1일이 기준이 되고요. 혹시 6월 1일까지 임대 중인 주택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9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하면은 6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4, 5년 주택이 있고요. 이건 보통 이제 회사에서 쓰는 기숙사나 아니면 사원들한테 제공되는 주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주택 건설용 토지는 뭐 요거는 이제 주택 건설 사업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는데 여튼 간에 합산 배제 대상은 요렇게 임대주택, 그 다음에 4, 5년 주택, 주택 건설용 토지 이렇게 나뉘고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셔야 종부세 계산 대상에서 이제 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인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 계산을 하거든요. 세금 계산을 할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세대가 다주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적용되는 세율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져요. 더 중과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계산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1세대 1주택의 계산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이제 별도로 특례를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마련해가지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상속주택을 상속받아가지고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일 때 요거는 이제 인별을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든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처럼 계산하든지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주택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동 명의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1주택자로 계산할 거냐, 요건 선택에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렇게 주택수 산정에서 계산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 싶거나 혹은 공동명의인데 1주택자처럼 계산을 받고 싶거나 하면 요 특례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인데요. 먼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부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에서 보면 요런 기본공제나 세액공제들을 적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1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요렇게 적용을 못 받을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걸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사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죠. 6월 1일 현재, 혹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상속을 받아가지고 주택이 2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소유한 주택 중에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 종부세 계산을 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일 때 1주택자 특례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다룬 게 있는데, 여튼 간에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종부세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요게 그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했을 때와 각각 계산했을 때 유리한 경우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주택 계산 방식이 유리하다 혹은 공동명의 계산 방식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고요.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요런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을 놓고 어떤 경우에 부부가 각각 납부하는 게 유리한지 혹은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이 유리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이 대부분 유리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 공제 금액이 인별 9억 원씩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실제로 계산을 그 홈택스 들어가면 모의 계산이 있으니까 요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요런 모의 계산을 한 번씩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저런 합산 배제나 혹은 세율 적용 특례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신고나 신청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실제로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방법이나 신청 방법은 일단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모의로 세액 계산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합산 배제 대상 중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게 합산 배제에 해당이 되는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의 계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홈택스 이거 화면이거든요. 아래 보시면 요 자주 찾는 메뉴 중에 여기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런 종합부동산세 포털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합산 배제나 과세특례 신고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모의 계산이나 아니면 자가 진단은 여기 가운데 여기서 진행이 될 거고요. 요 중에서 가운데 보시면 간이세액 계산 모의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주택이나 아니면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별로 요거를 대충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아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지를 진단을 해보려면 여기 합산 배제 자가 진단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문답이 있으니까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해당 여부를 뭐 대충 알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9월에 신청이나 신고해야 되는 내용, 이렇게 합산 배제 대상이나 아니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나 세율 적용 특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봤고요. 실제로 요거를 어떻게 신고하거나 신청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신고나 신청을 하실 분들은 기간이 9월 31일까지니까 그거는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